대충 생각해봤을 때 부패한 국가는 경제성장을 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20세기 중반에 부패가 경제성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는 주장이 꽤 많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았죠. 레프는 부패 행위가 공무원들의 성과급 역할을 해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만든다고 봤죠. 예를 들어 여기 수입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만성 월급 루팡 체질이라고 쳐봅시다. 공무원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편인데 그걸 방패삼아 할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공무원에게 무역업자가 수입허가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찔러주면 경제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항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할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걸 도로망 따라 유통할 사람도 필요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소매업자도 필요하게 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부패로 불필요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부패가 효율적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옥수수 쪄먹을 때 사카린 넣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미국의 연방기관인 환경보호청에서 그 사카린을 독성 폐기물로 분류했었습니다. 무려 2010년까지 말이죠. 과거에는 발암물질이다 뭐다 해서 사카린을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 의회는 애진작인 2000년에 사카린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던 법안을 철회했으며 그 이듬해인 2001년 미국 식품의약청이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했는데도 환경보호청에서는 9년이나 개정이 늦은 겁니다. 이렇게 선진국인 미국에도 행정이 못 따라와서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데 다른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오죽할까요? 라우터 통신에 의하면 인도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을 여는 데만 40개의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4개 아니고 40개입니다. 그걸 언제 통과하고 언제 장사를 시작할까요? 그냥 단속반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빨리 개업하는 게 차라리 나은 판단입니다. 즉 인도의 사례처럼 부패는 톱니바퀴의 윤활유 역할을 해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한다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부패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도나도 뇌물을 준비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더 지배적입니다. 먼저 경영자가 허튼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오히려 성장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경영자는 사업 아이템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겠죠. 그러나 부패한 사회라면 정치인들이 관료를 상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규제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개업하는데 통과할 규제가 4개 정도라면 그럭저럭 돌파할 만하다고 생각할 텐데 관료들이 괜히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규제 돌파를 포기한 슈퍼마켓 사장들에게 뇌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톱니바퀴에 윤활유가 아니라 굵은 모래알을 사이사이마다 잔뜩 쑤셔넣는 셈입니다. 이를 실증하는 예시도 있는데요. 무역 관세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무역 관리들의 뇌물 수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관세 정책이 단순하면 그 여지가 제한되고 말이죠. 그리고 부패하면 대 GDP 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주장한 논문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같다고 가정할 때 A라는 국가는 청렴해서 투자를 유치할 때 뇌물이 필요 없고 B라는 국가는 부패해서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쥐어줘야 한다면 매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기업들이 A 국가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 성공적으로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한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더 나아가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부패로 인해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도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예 부패가 직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한 논문도 있습니다. 저자는 부패가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적 자본 수준 하락, 사적 투자의 비중 감소, 정치적 불안정 등의 요인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부 다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연구를 지켜봤을 때 부패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패한 국가는 경제 성장을 잘 못하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이 문장의 끝을 놓고 보면 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패한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다면 극소수의 부패한 국가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부패했음에도 잘만 경제 성장을 일궈낸 대표적인 발례가 2개가 있죠. 첫 번째 예시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거 1970년부터 80년대에 한국의 재벌들이 로비 활동에 수익의 33%를 쏟아부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70, 80년대에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죠. 두 번째 예시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부패했는데도 훨씬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과거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중국은 상당히 부패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실공히 미국 다음 가는 2위 경제대국이죠. 부패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이 틀린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패한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빠르게 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2가지 책을 놓고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및 알람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